우리 직선의 방정식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직선의 방정식 바로 올 거예요. 페이지 34페이지 직선의 방정식. 지난 시간까지 점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직선에 대해서 직선을 어떻게 수로 나눌 수 있는가, 뭐 대수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얘기를 조금 할 거야. 여기를 잘 하게 되면은 나중에 직선의 방정식, 이거는 바로 1차 함수하고 직결되는 내용인데, 이 1차 함수는 2차 함수, 3차 함수 등으로 이어지는 그 다차 함수까지도 다 연결되니까 그거의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라든지 아니면은 또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조금 뒤쪽에 추가적으로 응용되는 부분이 많아. 그래서 여기 부분부터 좀 확실하게 다 잡고 그리고 넘어갑시다. 근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1차 함수, 그 y는 ax 뭐 이런 거 있잖아. 그거를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기 때문에 엄청 부담스러운 내용은 아닌데 그래도 잘 해봅시다. 하기에 앞서서 먼저 얘기할 거는 이거예요. 그 우리가 지금 하는 파트는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파트거든. 도형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을 구한다. 자, 뭐 도형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방정식도 여러분들이 대충은 알고 있어요. 방정식이 뭐냐면은 이거 관계, 이퀄 들어간 거.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도형, 뭐 직선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있으면은 원의 방정식도 배울 거고 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도형의 방정식들을 배우게 될 건데 오늘 할 거는 직선의 방정식. 결국 방정식이라는 거는 얘는 그 어떤 공통적으로,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 직선상에 어떤 점을 내가 여기를 x, y라고 한번 불러보자 라고 했을 때 이 x, y가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어떤 식을 구해내는 거, 이 식을 찾아내는 거가 목표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식을 찾기 위해서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거는 두 가지가 필요해. 첫 번째는 기울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 할 챕터는 기울기. 기울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고 기울기의 뭐 이것저것 정의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좀 알아볼 거예요. 두 번째로 기울기 다음에 했으니까 이제 직선의 방정식, 오늘 할 메인 파트가 되겠죠. 직선의 방정식은 그러면은 어떻게 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거야. 세 번째로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조금 고난이도로 나오는 그런 얘기들을 조금 해볼 거예요. 여기는 기타 파트, 여기는 고난이도 파트다. 먼저 기울기부터. 기울기. 자주 들어본 그 녀석이에요. 직선에서의 기울기를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직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우리는 직선에서 기울기를 뭐라고 그동안 배웠었냐면 맞아. 여기를 그냥 두 점을 먼저 잡아. 아무 점이나 괜찮아요. 아무 점이나 두 점을 잡고 여기 점과 여기 점에서 여기 이 길이,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밑변이라고 얘기하지. 밑변 하나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세로 요거 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높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밑변분의 높이 하는 식으로 기울기를 그동안 잘 구해왔었어. 밑변분의 높이, 여러분 다 잘 아는 거. 다시 얘기합시다. 밑변분의 높이로 구할 건데, 근데 이거를 밑변이랑 높이를 그냥 이 직선에서 보면은 그림상으로는 밑변분의 높이 이렇게 구하는 게 맞고, 만약에 여기가 1,3, 그 다음에 여기가 5,7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러분 그럼 밑변과 높이를 어떻게 구할 거예요? 여기에서 이거 빼서 이 x값에서 이 x값 빼고, 그러니까 5 빼기 1로 밑변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y값에서 이 y값을 빼가지고 여기 7 빼기 3 이렇게 구하겠지? 다시 기울기의 정의를 두 개를 좀 볼 거야. 방금 두 개를 봤어요. 벌써 두 개나 봤어? 두 개 봤어. 첫 번째, 그림상으로 정의.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되겠니? 그림상으로는
여기 이 밑변의 길이와 그 다음에 높이 이 길이를 구해서 이거분의 이거로 나누더라 라고 하는 건데, 근데 이거를 숫자로 계산을 할 때는 여기 이 x값 이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여기 점의 x좌표를 잠깐 a라고 할까요? 여기 점의 y좌표는 잠깐 b라고 해볼까? 그럼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이렇게 바꾸면은 a-1분의 b-3 뭐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을 거야. 둘 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그림은 이 기울기가 직관적으로 얼마나 크니 작니 해서 눈에 보이는 그 녀석을 살피는데 굉장히 중요해. 이를테면 잘 봐봐. 이렇게 있는 기울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또 다른 직선을 하나 그려볼게. 새로운 직선이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이렇게. 새로운 직선이 여기 있어요. 있어야 되는데 이게 또 말썽이네. 알았어. 새로운 직선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해봐라 라고 하는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해봐라. 그러면은 항상 밑변분의 높이를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밑변을 똑같이 잡아볼까? 밑변을 똑같이 이렇게 잡았을 때 똑같은 밑변을 잡더라도 얘는 이게 위로, 이게 만약에 여기 거리를 똑같이 잡더라도 위쪽으로 확 올라가 있잖아. 높이가 훨씬 더 커. 그러니까 이 녀석의 분자 파트가 훨씬 더 크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더 쉽게 갑시다. 아이 뭐 그렇게 오른쪽 끝에 보세요. 오른쪽 끝에가 위쪽에 있다. 그럼 기울기 큰 거야. 이쪽 위에 있으면 기울기가 크다. 그럼 반대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가 작아진 거야. 이렇게 작아지는 거야. 해서 그림에서는 대수 비교를 좀 직관적으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숫자는 어떻게 쓸 거냐? 숫자는 이따가도 활용을 하겠지만 이 직선의 방정식 같이 여기에 한 점의 좌표가 미지수로 나와 있을 때 있잖아. 이게 미지수로 나와 있을 때는 문자를 통해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 얘가 훨씬 더 좋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오케이. 그림과 숫자를 잘 보자.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기울기를 볼 때 기울기가 이렇게 생긴 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도 있잖아. 이렇게 생긴 애랑 이렇게 생긴 애. 일단 우리 숫자 잠깐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여기를 5라고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5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여러분들은 항상 이제부터는 이 직선의 방정식부터 포함을 해가지고 모든 좌표 평면을 살펴볼 때는 좌표 평면, 그러니까 이거 다 뭐 함수 그 좌표에 있는 그거 볼 때는 오른쪽으로 갈 때,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내가 움직인다라고 상상하면 정말 좋아. 무슨 얘기냐면 오른쪽으로 점점 가고 있어. 그때 이 모습은 점점 올라가고 있다. 그죠? 올라가고 있다. 다시 오른쪽으로 이 점에서부터 이 점까지 가는 동안에 이렇게 갈 때 y값이 어떻게 됐니? 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4라고 할까요? y값은 커졌어요. 플러스 4예요. 그래서 이 녀석의 기울기는 5분의 4가 될 거야. 반대로 이쪽으로 갈 때 이렇게 갈 때 y값은 이 점에서부터 이렇게 오른쪽으로 움직여가지고 점점 내려온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4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는 기울기가 5 가는 중에 마이너스 4로 줄었기 때문에 음수 기울기다 라고 돼 있어요. 플러스 기울기, 음수 기울기 많이 봤죠?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가는 거.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요거를 조금 얘기를 해봅시다. 좀 나와라. 첫 번째,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 건 알았어.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기울기가 뭐야? 이렇게 가는 동안에 y값이 변해 안 변해? 안 변했지.
이렇게 가는 동안에 y값이 안 변한다? 그러면 얘는 기울기가 0인 거야. 0인 거야. 그래서 라고 하기엔 지금은 조금 이르다. 이거 조금 있다가 한 번 더. 시계방정식은 있다가. 얘는 기울기가 0이다.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봤으니까 우리 이제 이렇게 생긴 것도 봐야죠. 이렇게 생긴 거. 얘는 기울기가 뭘까? 이렇게 수직으로 서 있는 거. 얘는 기울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종 얘가 뭐 기울기가 무한대니 마이너스 무한대니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틀린 거야. 없는 거야. 기울기가 없다. 그래서 얘는 기울기가 0이고 얘는 기울기가 없다. 이제 이거 4개를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볼 거야. 제일 처음에 플러스 기울기였다가 오른쪽 끝에를 내려봐. 오른쪽 끝에를 쭉 내려가면은 점점점 작아져가지고 뭐 5분의 4, 5분의 3, 5분의 2 줄어들다가 기울기가 0이 됐다가 0에서 다시 줄어가지고 이제 마이너스 됐다가 여기서 점점 계속 작아졌다가 이렇게 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프를 보고서 그래프의 기울기의 대소관계는 바로 볼 수 있다. 오케이. 그래서 기울기 챕터 끝났어요. 그럼 이 기울기 가지고 뭐 할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선의 방정식 만들어 볼 겁니다. 직선의 방정식. 한번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2개가 필요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까지 길게 얘기했던 기울기가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기울기와 또 하나 더 지나는 점 지나는 한 점이면 충분해. 요거 2개가 있어야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 요거 2개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선이 기울기가 3이고 그 다음에 1,1을 지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봐라.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니? 라고 하면 다시 이 직선의 특징을 살펴보자고요. 1,1을 지나요. 1,1을 지나요. 그 다음에 수업 인트로에서 얘기했던 거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는 게 아까 뭐였지? 직선의 방정식을 만든다는 거는 이 직선 위에 어떤 점들을 이 점들의 좌표를 전부 다 x, y라고 그냥 잠깐 놨을 때 이 x, y가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식을 하나 찾아라 그거였어. 그러면 이 x, y가 어떤 걸 만족하고 있냐 라고 얘기하면 x, y랑 1,1이라는 점을 딱 살펴보니까 이 2점 사이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야 돼? 3이 돼야 되는 거야. 여기 있는 기울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냥 식으로 써보자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x에서 1을 빼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죠? 이거 2점 사이의 기울기는 여기에서 이걸 빼고 x끼리 빼고 x-1이라고 하고 y에서 1을 빼가지고 이게 기울기가 3이다. 끝. 직선의 방정식 완성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긴 직선의 방정식 좀 어색할 거야. 맞아. 그래서 여기 x-1을 한번 곱해봅시다. y-1은 3 곱하기 x-1 이렇게 되더라. 이거 익숙하죠? 이렇게 1 넘기면 y는 3x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1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 뭐 이렇게 되겠네.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는 거는 이거는 뭐 됐고 다시 여기가 훨씬 중요해. 그러니까 뜻하는 게 뭐다? 기울기를 이용해서 기울기의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더라. 이 2점 사이에 기울기 가지고 만들더라. 조금만 더 연습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2,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해보죠. 마찬가지 x의 차이는 x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뭐 여기 점이 2,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건데 x에서 2를 빼고
그 다음에 y에서 마이너스 3 했으니까 플러스 3 했더니 마이너스 2다 라고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그 여기에서 쌤이 뭐 굳이 마이너스인 거 한 번 더 가져와 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기억할 거, 우리는 지금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공식을 하고 있단 말이야.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사실은 아까는 계속해서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에서 뒤에 있는 거를 뺐어요. x-1분의 y-1을 했어. 근데 사실 기울기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게 아니라 1-x 곱하기 1-x분의 1-y. 그러니까 이 점에서 이 점을 빼도 사실 값은 똑같이 나오겠죠? 둘이 왜 마이너스 관계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됐으면은 직선의 방정식 첫 번째는 됐네요. 기울기를 통해서 지나는 점, 기울기와 지나는 점이 있으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더라. 근데 팁 하나 줄게. 팁. 여기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이면 여러분 그동안 했던 걸로 마이너스 2x 블라블라라고 되겠지. 얘로 시작을 하겠지. 그래서 여기에다가 미지수, 그러니까 플러스 b 이렇게 써놓고서 이 b만 구하면 사실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어. 아까 했던 요 방법 있잖아. 그러니까 다시 이거를 조금 정리를 하고 갈까요? 얘를 살짝 정리하면은 기울기가 m이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이 a, b인 그런 직선의 방정식은 y-b는 m 곱하기 x-a로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 보고서 식에다 그냥 대입만 하면 된다. 기울기가 뭐다 하고 여기다 대입하고, 그 다음에 a 값 지나는 점의 x 값 여기 이렇게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의 y 값 이렇게 대입해서 만들 수 있다.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다고. 또 다른 방법 뭐냐면 이렇게 y는 기울기 x 플러스 something 꼴로 바꾸는 거야. 여기 b라고 하는 게 좀 겹치는 게 마음에 안 드네. 그냥 해보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 그 다음에 지금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라는 거 썼으니까 아직 안 쓴 조건, 요거 안 썼죠. 얘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야. 이 x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고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 다시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 애초에 우리가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때 여기 점을 줄 때 뭐라고 주냐면 이거를 지나는 점이라고 줘요. 지나는 점. 지나는 점이라는 얘기는, 지나는 점은 이 점을 내가 어떤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라는 뜻이야. 여기에다 대입했을 때 그게 성립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은 2 대입해서 마이너스 4 더하기 b. 오케이. b 값 나왔네. b는 1이네요. 1. 해서 식을 구할 수도 있더라. 다시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어떻게 한다? 이게 첫 번째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y는 mx 플러스 여기에 something 모르는 이걸로 둔다. 이게 1단계. 그 다음에 a,b를 a는 여기에다가, 그 다음에 b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고서 이 값을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찾아낸다. 성립해서 뭔지 알겠죠? 두 가지 방법이 있더라. 오케이, 두 가지 방법으로 다 구할 수 있다 하면 되고요. 문제는 이렇게 나올 때는 하기 전에 여기를 잠깐 보고 갑시다. 그래서 우리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했으니까 기울기에 대한 문제 하나만 좀 보고 갈게요. 어디냐면 38페이지 필수 예제 4번 보고 갈게요. 38페이지 필수 예제 4번.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을 조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림으로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여기에 점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점이 있고, 여기에 점이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요거는 키워드로 암기하시는 게 좋아요.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한 직선 위에 있다. 세 점, 한 직선.
같은 말. 세 점으로 만든 기울기들. 이를테면 내가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나 아니면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나 이 두 점으로 만든 기울기나 상관없어요. 셋 중에 두 개를 선택을 했을 때 이렇게 만든 기울기나 이렇게 만든 기울기나 이렇게 만든 기울기나 세 개가 전부 다 똑같다.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같다로 문제를 풀 거야. 같은 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 그럼 두 점끼리 만든 기울기가 서로 같아지더라. 세 점, 그러면 3,2 여기가 1, 마이너스 a, 뭐 숫자는 굳이 신경 쓰지 마시죠. 여기가 a, 5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만든 기울기, 이렇게 만든 기울기, 뭐 각자 구해봅시다. 이렇게 만든 기울기, 난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아까처럼 반대로 이쪽으로 뺄게. 그러니까 3에서 1 빼고 2에서 마이너스 a니까 2 플러스 a 한 거. 이렇게 만든 기울기나 이번에는 여기 AA 두 개 있으니까 마음에 안 든다. 난 이렇게 해서 기울기 구할게. 3에서 a를 빼고 3 빼기 a를 하고 2에서 5를 빼고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두 개가 같더라. 셋 중에 그냥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 이렇게 할 건지는 여러분들 선택이야. 이걸 쓸 건지 이걸 쓸 건지 이걸 쓸 건지 마음에 드는 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여기가 2니까 2 넘어가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여기는 2 플러스 a, 3 마이너스 a 2 플러스 a,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a 하면은 마이너스 전체 곱합시다. 마이너스 전체 곱해가지고 여기를 a-3으로 만들고 여기를 플러스 6으로 만들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 한 게 6이다. 6 넘어와서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가 0이다. 그럼 3이랑 4 두 개 나오겠네. a 값 뭐 제한 있나요? 양수 a의 값을 구하여라. 오케이. a-4 이게 플러스 3이었으니까 둘 중에 만족하는 거는 a는 4이다.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오케이. 여러분 70번 한번 해보세요. 그 넘긴 거야. 분모에 있는 거를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고. 응? 양변에 곱하 3분의 5가 7이다. 아이, 뭔 소리야? x다. 아니, 뭔 소리야? 여기를 x라고 해야지. 7. 어떻게 해야 돼? 그래. 3 곱했잖아. 똑같은 거. 응? 응. 분모가 이제 1로 바뀐 거지, 결국에는. 맞았니? 지현이 이거 공식 다 보이나요? 오케이.
모든 K값들의 합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바로 쓸 수 있지. 답은 맞긴 한데 K제곱 마이너스 2K 거기 있잖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 네, 오케이.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이 아니라 아까 했던 거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 기울기가 m이고 지나는 점이 a, b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더라. 어떻게 할 거냐? 처음에 y-b 지나는 점의 y좌표 지나는 점의 y좌표의 b라고 했을 때 여기 지나는 점의 y좌표 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m이니까 m 하고 조심 괄호로 묶어주셔야 돼요. m 곱하기 x 마이너스 a 이렇게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게 첫 번째 공식에 대입하는 방법이었고 두 번째로 나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기존에 있는 방법 쓸래요 라고 하면 y는 mx 하고서 플러스 뭔가 something 뭐 여기 미지수는 여러분 원하는 거 쓰시고 이렇게 쓴 다음에 지나는 점 여기 a, b라는 녀석을 여기에다가 각각 A는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B는 여기다 대입을 해서 이게 성립한다 라고 해서 얘를 찾아내는 방식 두 개의 방법으로 구할 수 있었어요. 직선의 방정식. 오케이 됐어. 다시 뭘 알 때?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알 때 구할 수 있다. 근데 가끔씩 문제에서는 이렇게 줄 때도 있어. 여러분 잘 봐봐. 점 1,2와 점 4,5를 지나는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이런 직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보겠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점 두 개를 줘. 다시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줘야 되는데 점을 두 개를 줬다. 그러면 점 하나를 내가 여기서 쓴다. 이고 그리고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 구할 수 있니? 기울기 구할 수 있잖아. 이 두 점 가지고 기울기 여기서 이거 빼고 여기서 이거 빼고 하면은 이 두 점 사이에 기울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를 찾아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를 찾아봅시다. 기울기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니까 4에서 1 빼면 3, 5에서 2 빼면 3. 오케이. 기울기가 1이네. 다시 문제가 바뀌었어. 기울기가 1이고 지나는 점이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된 거야. 그래서 y 마이너스 2에다가 1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라고 해서 2 넘기면 y는 x 그 다음에 2 넘겨서 플러스 1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고요. 물론 질문 들어올 수 있지. 어떤 질문? 쌤 1,2 말고 4,5 쓰면 달라지는 거 아니야? 값이 똑같아. 이 두 점 가지고 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점 아무거나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집어넣으면 된다. 첫 번째 기울기 구한다. 두 번째 이거 식으로 마무리 짓는다. 바로 문제 가볼게요. 37페이지 필수 예제 2번을 갑시다. 필수 예제 2번. 두 점을 이은 선분을 3대2로 내분하는 점과 5,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 뭔가 되게 긴데 여기서 결국에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거야. 첫 번째 점은 5,2예요. 다른 한 점은 뭐냐면은 AB를 이은 선분 그러니까 선분 AB를 3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럼 내분점을 우리가 찾아야겠다. 이렇게. 자, 풀이 전략 나왔죠? 두 점을 일단 찾을 거예요. 내분점은 그럼 어떻게 찾냐? 내분점 뭐 그냥 그동안 했던 걸로 하면 되지. 3대2니까 3 플러스 2. 그리고 3은 AB를 3대2로 그럼 3은 B 쪽에 2는 A 쪽에 이렇게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3 곱하기 2, 6, 2 곱하기 7 더하기 14, 그 다음에 3 더하기 2 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 2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5분의 20이니까 4, 얘는 5분의 30,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두 번째 점이 내분점이 4, 마이너스 6이었어. 여기 내분점까지 구해냈어. 됐죠? 오케이. 구했으면 두 점 나왔다. 두 점 나왔으면 뭐 해야 돼요? 기울기 구해야 되죠. 기울기 좀 옮겨서 쓸게요. 칠판 좀 지저분하긴 한데 5에서 4 빼가지고 1
2에서 마이너스 6 빼면은 8 이렇게 되겠네요. 아, 기울기가 8이구나. 그 다음에 지나는 점은 내가 원하는 거 마음대로 선택해도 된다 그랬지? 이거 선택해도 되고 이거 선택해도 돼요. 기울기가 8이고 나는 이거 선택을 할게요. 5,2를 지나는 방정식. 그러면 식에다 해볼까? y 빼기 여기에서 y좌표, 이 y좌표 2니까 2 빼시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 8, 기울기는 8 이렇게 집어넣고, 그 다음에 x 빼기 여기 지나는 점의 x좌표 5 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겠네요. y는 8x 마이너스 40에다가 마이너스 2 넘어가면은 플러스 2 해서 8x 마이너스 38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오케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좀 더 쉬운 거 66번 해보세요. 직선의 방정식 찾았니? 직선의 방정식 찾았으면은 x축, y축하고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기 위해서 x절편과 y절편을 찾아야 돼. x절편은 x축과 만나는 점이지. 이때는 어떻게 구할까? y에다 0. y절편은 x에다 0. 그럼 이거 값이 나올 거야. 그럼 구할 수 있죠. 지원아, 절편 구했니? 절편 구했니? 직선의 방정식 나왔니? 직선의 방정식이 뭔가 틀렸는데? x랑 y 자리에다가 반대로 대입했다. x 옆에 x값 마이너스 4, y 옆에 y값 3. 오케이. 맞아요. 흔히 하는 실수예요.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c. 지우는 맞았고,
이제 절편을 구할 건데 절편은 x절편은 y에다 0. 주야, 이거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볼래? 저기 나왔니? 얼마 나왔어? 오케이. 좋아요. 이거 직선의 방정식 한번 구해볼래요? 0, b를 지나가고 그 다음에 a, 0을 지나간다. 기울기부터 구해보죠. 기울기. a가 증가하는 동안에 b만큼 감소했다, 그지? a 증가한 만큼,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a분의 b x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오는 게 사실 우리 그 옛날에 중1 때 배웠는데 여기 y절편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b 이렇게 와요. 이거 너무 꼴배기 싫어가지고 쌤이 꼴을 좀 바꿔줄게. 어떻게 바꿀 거냐? 이거 넘겨요. 넘기면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니까 a분의 b x 더하기 y가 b가 된다. 조금만 더 바꿔볼게. 전체를 b로 나눠보죠. b로 나눠요. 그러면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 와, 너무 이쁘지 않아? 형태가 너무 이쁘지 않아요? a분의 x, b분의 y가 1. 이게 뭐냐? x절편이 a로 나와 있을 때, y절편이 b로 나와 있을 때, 그때는 물론 이거 써서 구해도 괜찮아.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뭐 기울기 구하고 진하는 점 구하고 해도 괜찮아.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a분의 x, b분의 y는 1이다 라고 x절편 여기 대입하고 y절편 여기다 대입하고 하면은 정말 간단하게 나온다. 여러분 방금 그 구한 거 봐봐요. 여러분이 방금 구한 식, 이거를 거꾸로 응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줄게. 여러분이 지금 구한 식은 마이너스 2분의 1x,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였지?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됐었지? 이거 넘기고, 이게 넘겨요. 넘기면 2분의 1x, 2분의 x 더하기 y는 1 이렇게 된 거잖아. 핵심 포인트는 뭐냐? 여기가 1로 맞추어져 있을 것. 여기가 1로 맞추어져 있을 것. 그러면 2분의 x 더하기 y는 사실 이거 1분의 y라고 해도 되니까 이 꼴이 이거랑 똑같이 생겼잖아. 무슨 얘기? x절편이 2구나 y절편이 1이구나 바로 나온다고. x절편과 y절편을 바로 구할 수도 있다고. 얘를 통해서 이 형태를 맞춰주면. 그러면 2랑 1 나왔으니까 여기가 2, 여기가 1.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1 해서 넓이가 1이다 라고 해도 돼요. 되시죠? 이렇게 해서 세 번째 식, 요것도 알아두면 요긴하게 쓸 거니까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가 1이다 하는 이 x절편과 y절편을 이용하는 식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1번과 2번은 방법적인 얘기고 3번은 추가로 알면 정말 많이 쓸 거야. 정말 유용하게 쓸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팁. 우리가 아까 기울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잠깐만 저기 37페이지에 65번 문제 보시면 중간쯤 지나가지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이다 라는 개떡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가 60도이다. 이게 뭔 소리냐? 보이시죠? X축은 이렇게 그리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직선이 있어. 어떤 직선이 이렇게 생긴 직선이 있어. 그때 이 직선이 X축의 양의 방향 이쪽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와 이루는 각의 크기. 다시 이 직선이 X축의 Y축도 그려놓을까? X축의 양의 방향 여기가 60도다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60도다는 무슨 의미가 되냐면은 이거 가지고 너 기울기 구해볼래? 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각도가 좀 더 줄어든다면 이렇게 될 거고 더 줄어든다면 이렇게 되겠죠. 각도가 커지면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주어졌다? 이거 뭐 준 거다? 기울기 준 거다. 그럼 이거 가지고 기울기 구해야 되잖아. 어떻게 구할 거야? 직관적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죠. 이거 60도야? 그러면 여기가 90도면 여기가 30도네. 그러면 여기에 비율이 여기 길이가 만약에 1이라면 여기 길이가 루트 3이구나. 그래서 이 기울기가 루트 3이구나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삼각형을 그려서 만들어낸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을 이용한다. 만약에 이게 어렵다면 외우세요. 외우세요. 어떻게 외울 거냐? 이거를 우리가 각도 알파라고 한다면 기울기는 항상 탄젠트 알파가 돼요. 외울지 삼각함수를 쓸지는 여러분한테 달렸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지 아니면 외워서 삼각함수를 쓸지는 여러분들한테 달렸어. 둘 다 뭐 좋은 방법이죠. 나는 근데 삼각함수 개인적으로 나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서 탄젠트보다는 삼각형 그리는 걸 선호를 해요. 삼각형. 여기가 60도다? 그럼 여기에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거 비율은 어떻게 찾냐면은 여기의 길이를 2라고 하고 여기의 길이를 1이라고 하고 이렇게 삼각형 잠깐만 좀 볼까? 정삼각형 이렇게 있으면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2라고 하자. 그럼 여기 길이가 1이 될 거고 여기 1이랑 뭐 제곱하면 2가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여기가 루트 3이 나와요. 이거는 각도가 60도일 때 성립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크기가 길이가 커진다 작아진다고 하더라도 이 비율, 즉 기울기는 항상 똑같아. 만약에 여기가 45도라고 한다면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랑 똑같지? 그래서 여기가 45도면은 기울기가 1분의 1 해서 1인 거고요. 만약에 여기 각도가 30도다. 이렇게 생겼다. 그럼 반대로 여기 루트 3, 여기 1 해가지고 어차피 세 개 중에 하나야. 루트 3, 1, 루트 3분의 1. 반대 방향이면은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 어차피 셋 중에 하나 나오니까 이 정도 좀 기억을 해둡시다. 탄젠트로 쓰는 거는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다. 오케이, 쉬었다 합시다.